오자와 연립정권이 지지한 후보는 기지 이전을 못하게 하는, 미일 동맹에 반대하는 후보를 일본의 현재 정권 여당이 지지를 했습니다. 선거운동 때. 미국에서 보면은 언어도 다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당해했던 악몽을 지금 상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마 정권이 그러면 안정적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다마 정권은 사실 불안정합니다. 의석으로 보면 압도적이고, 지금 현재 사람들 생각으로는 참여연 선거에서도 대개 이기는 게 아니냐, 선거 기술자가 철저히 하니까 이기지 않을까 할지 모르지만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잘못하면 그게 사실 전부 위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유권자들의 비율을, 포퓰리즘 비율을 맞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의 자민당 정치, 근권 정치, 부정, 부패, 야합 이런 걸 비판했었는데, 정작 하다마 총리하고 오자와 간사장이 지금 이 돈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과거의 자민당 정권의 지도자들이 수백만 행 또는 수천만 행 단위의 문제가 생기면은 대개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사의를 표하거나 장관을 그만두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뗐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다마 총리와 오자 간사장한테 걸려있는 돈은 단위가 자민당 정권 때 그 돈 스캔들보다 곱하기 10 아니면 그 이상, 어쩌면 100 단위가 되는데도 이분들은 국민이 선택했으니까 하고 요지부동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이분들을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보는데요. 되게 보수적인 인사들은 망신스러운 일이 생기고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그만둡니다. 근데 일본의 지금 이 하다야마 오자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하다야마 총리가 비전이 없어요. 일본의 지도자로서 비전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오자와 간사장의 경우에는 여기서만 말씀드립니다. 별명을 오자와 정의주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독재적이라고 해서. 이분이 작년 12월 달에 북경에 갔을 때 국회의원을 140명 이상 데리고 갔는데, 미일 간의 이 동맹 조절 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호심하고 미일 양국 순회가 접촉하고 할 때 여당 간사장이 보란 듯이 140여 명의 국회의원을 끌고 중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만났을 때, 내가 내년 참여연 선거 때 일본을 해방하는 총참모장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 공산당 앞에서 일본을 해방하는 총참모장이 어떻게 일본의 여당 간사장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이 됩니까? 물론 지금 일본에서는 제가 좀 이상한 게, 한국에 제가 걱정되는 게 이 부분인데, 이걸 보면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검찰이 이분들이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무슨 돈 수사해서 검찰이 무슨 법적으로 사법 처리를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일본의 보수는. 참 제가 그걸 보면은 일본의 보수는 국민행동법만 못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어째서 중국 공산당 앞에서 일본 해방의 총참모장 이런 소리를 한 거를 따지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장부 기재를 잘못했는데 무슨 융자가 편법으로 되느냐 하는 그것을 검사 몇 명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오자와 간사장이 일본 정치의 최고의 문화유산인 천황제를 모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천황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에 혹시 한국에서 일본 천황을 방한을 초청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본 천황 자신이 절대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한국이 초청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황
천황이 어떤 경우에 누가 초청해서 오든 천황이 만족할 만한 또는 일본의 주류가 만족할 만한 그 천황의 방안이 될 수가 없어요. 뭐 괜히 그 어려운 분 초청해 놓고 두고두고 감정 상할 짓을 왜 합니까? 저는 무엇 때문에 천황 방안 문제를 역대 대통령들이 심심하면 꺼내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초청해봐야 이익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관 이래서 오자와 간사장은 실은 벌거벗은 임금처럼 당 간사장 직무 수행이 어려워서 자기 차석 간사장 직무 대행에게 직무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고시시 아즈마라는 분인데 우리 전교조하고 똑같은 1교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누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천황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가장 큰 차이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헌법이라는 점에서 양국이 똑같아요. 그런데 정치 제도에서 우리는 공화제이고 일본은 형식상 입헌 군주제, 천황은 일본 상임이 됩니다. 저희는 그 공화제가 당연한 걸 생각하고 62년 동안 6번 공화제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6공옥이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사실은 이런 공화제를 가지고 제대로 성공한다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일본은 일본식 천황제를 최고의 정치 문화 유산으로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일본이 이 포퓰리즘의 시대를 극복하는데 천황의 존재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천황제 문제를 저희가 한국이 잘못 다루면 저는 한국의 정치 형태가 제도가 최종적으로 저희 진화가 완성되는 것은 저희가 통일을 한 상황에서 통일 후에 그것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는 저희하고 다른 정치 문화를 존중하면서 저희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냉전이 유럽에서 종식되는데 왜 아시아에서는 냉전이 지속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아시아에서는 공산 독재와 싸울 수 있는 투쟁력이 부족하기 그렇습니다. 투쟁력이 한국도 부족했고 저희는 사력을 다했지만 일본도 투쟁력이 없습니다. 공산 독재하고 싸우는 그 원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유럽의 경우에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백 년간 피를 흘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이 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 같은 것을 위해서 저희가 피를 흘린 역사가 없습니다. 아시아 역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마 저희가 북한을 해방하는 과정이 처음으로 그런 자유를 위한 투쟁이 아시아의 역사에 남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경우에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일본과의 협력, 일본과의 양호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역사상 저는 삼국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이 동맹이 있었느냐 제 역사에서 동맹이 있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대륙의 강한 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4대를 한 그런 기억은 많은데 대등한 동맹을 유지한 역사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일본도 고립된 그런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동맹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냉전 때는 미국을 매개로 해서 일본과 준동맹적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냉전 끝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저희 통일 국면에 저는 물론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과의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 이외에 보험을 하나 더 저희가 말씀대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한 현상 변경에 나설 때 가장 저희하고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일본이 아니겠느냐. 또 일본이 물론 미래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지만은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저희가 다뤄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이 없어서 저 선만했습니다. 그 월간조선 1호에 간단한 묘지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